권영주의 카주타. 권영주의 카조타 인기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2015년 첫 시간입니다. 올해도 쭉 궁금증을 팍팍 풀어드릴 텐데요. 2015년 첫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진행해 주실 팀, 인삼보다 좋고 달쌈보다 좋다, 우리 달쌈팀입니다. 로드테스트 김기범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연 리포터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안 맞죠? 네. 두 분이 안 맞아요. 아, 그러게요. 우리 저 새해 첫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뭐 어떤 배틀 준비하셨나요? 네, 그 두 대 다 각 브랜드의 최초입니다. 또 한 브랜드는 링컨 브랜드의 최초, 또 한 차는 렉서스 브랜드에서 최초로 만든 차입니다. 자, 그럼 정영 리포터 좀 힌트를 주세요. 오늘의 자동차는 좀 핫한 자동차입니다. 저처럼 좀 작지만 아주 프리미엄급의 럭셔리 차거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딱 맞는 차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 저 달쌈팀의 특징이 네. 다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그럼 말 대신 네. 제가 잠깐 맛보기로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함께 들어보시죠. 외계인이 왜 여기 있어요? 야,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정말 핸섬해요. 우와.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불이랑 매서운 눈, 그릴 같은 경우도 맞아요. 보면은 반짝반짝한 게 날개 같기도 하고 핸섬합니다. 아주. 핸섬하고 보수적이지만 잘생긴. 굉장히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네. 정말. 이 SUV가 느끼게 하는 이 부드러움, 안정감. 아니, 이 차는 굉장히 보수적일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와, 진짜 사이버틱하지 않아요? 로봇이네, 로봇. 너무 잘생겼다, 이 차도 근데.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좀 공격적이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진짜 입체감이 살아있는데요? 빡 튀어나와 있죠. 독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있어요. 실망시키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칼집이 많죠. 오, 굉장한 표현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날카롭게 점연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오, 네. 오, 우와.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 조용함. 네, 어떠세요? 권 기자님은 아시겠죠? 요거 소형 SUV는 SUV인데 프리미엄 럭셔리. 지난해 연말에 인기를 끊었다. 외제차 배틀. 이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오늘의 주인공은 뭡니까? 링컨 MKC 대 렉서스 NX 300H입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SUV, 소형 SUV 두 대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 브랜드가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퍼블릭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자, 우리 정여우 리포터 직접 타보니까 어땠습니까? 뭐 사실 작년에 타서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은 한데 저한테는 사실 여태껏 탔던 차 중에서 아마 가장 좀 흥미로웠던 로버트가 많이 생각이 났던 그런 그렇군요. 차들이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링컨 MKC 대 렉서스 NS 300H. 여기서 H는 하이브리드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이 두 자동차는 너무 예뻐도 너무 예쁜, 너무 예뻐서 이 디자인 배틀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참 뿌듯하네요. 가슴이 뜁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디자인 배틀 아주 치열한데요. 링컨 MKC 대 렉서스 NX 300H 스타트. 링컨 차의 외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네. 비 오는 와중에 제가 우산을 쓰고. 야,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정말 핸섬해요. 우와. 그 중에서도 MKC가 비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아시죠? 독수리. 네, 그쵸? 독수리인데 앞모습을 보면은 그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얘기를 듣고 나면 그렇네요.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불이랑 매서운 눈, 그릴 같은 경우도 맞아요. 보면은 날개 같기도 하고. 와, 정말 잘생겼다.
각이 좀 잡혔다. 예. 잘생긴 차는 그냥 누가 봐도 잘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잘생긴 건 잘생긴 거. 사람도 잘생기면 그냥 잘생긴 그냥 잘생긴 거예요, 그냥. 끝이야, 그거. 아,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그렇죠.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어. 반짝반짝하는 크롬 도금한 부품들도 적절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아, 좀 잘생긴 듯 하면서도 네. 고풍스러운 느낌.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자, 이제 옆모습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쉽다. 얼굴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줬는데, 옆모습은 평범합니다. 조화롭네요. 자, 뒷모습. 와, 와, 근데, 뭔가요? 야, 이 뭔가요? 시무룩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진짜. 앞에 자신감 있던 얼굴이. 뒷부분에서는, 아쉽다. 좀 밋밋한 건 사실이에요. 예.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링컨 차 내부로 들어왔어요. 네. 외계인이 왜 여기 있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아, 땡, 네. 창문을 열어보니 해골바가지 비가 오네. 그리는 예, 거. 해골바가지 네. 모양의 딱 가운데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쭉 돼 있고, 일반 차랑 많이 틀리죠. 굉장히 좀 디자인이 독창적이에요. 디자인으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보수적이지만 고급스러운 보수적인. 원목 패널도 들어가 있고요. 중년의 향기가 느껴지죠.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 센터페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위치들이 별로 없고 변속 스위치가 일반 그냥 버튼 누르는 것처럼 돼 있어요. 굉장히 좀 남과 다르기 위한 몸부림 같다. 사실은 저는 여기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 저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네, 사고 그래서- 위험률도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감싸 안긴 이런 느낌, 오붓하게 둘러싸인 느낌. 누군가의 품 안에 좀 안겨있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요람에 들어간 것처럼 아. 정돈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렉서스 NX 300H. 와, 진짜 사이버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독수리였는데 얘는 로버트네, 로버트. 너무 잘생겼다, 이 차도 근데. 저도 이해는데요. 렉서스는 굉장히 과감해요. 진취적이고 너무 좀 공격적이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독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옆모습도 살아있어요. 실망시키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칼집이 많죠. 오, 아주 그냥 날카롭게 점연했습니다. 오. 뒤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서리를 이야.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진짜 입체감이 살아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브레이크 등 테일 램프를 보고 있는데 얘는 그냥 혀를 내민 것처럼 딱 튀어나와 있죠. 엄청나죠. 눈에 빠지겠어요. 누나 빠지겠어요, 진짜. 네, 아주 디테일이 아주 대단합니다. 태권브이. 네, 로봇 태권브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 태권브이 세대시구나. 뒷모습은 뭐 옆모습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테마를 한결같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뒷모습도 공격적입니다. 이마가 좀 턱 튀어나와 있고, 눈도 턱 튀어나와 있고. 네, 이야, 멋지네요.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네 가시죠. 오! 이야. 헉, 너무 입체적이지 않아요? 처음 봤어요, 이런 차. 이 차의 장점은 한결같다는 건데요. 오. 내비게이션, 다음에 그 에어컨 환풍구, 시계, 버튼, 계단 형식으로 착착착착착 돼 있어서 태권브이 나올 것 같지? 진짜 위에 이렇게 물을 흐르면 멋있는 폭포가 될 것처럼 맞아요. 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멋있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멋지네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탔을 때 앞부분이 뭔가 좀 넓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좀 좁다. 근데 스위치가 너무 작지 않아요? 대신 가까이 왔잖아요. 손톱만 하잖아요. 너무 편드나요, 제가 렉서스를? 그러게 렉서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렉서스에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중립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네, 링컨 MKC 대 렉서스 NX 300H 외관과 내부 비교해봤어요. 네. 이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우리 정연 리포터는 솔직하게 뭐가 더 좋았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사실 링컨이 좀 더 예뻤어요. 링컨이 우리 김고은 기자는요.
저는 뭐 링컨이 굉장히 매끈하긴 했는데 NX가 굉장히 독특해서 좋았습니다. 서로 하나씩 골라요. 자, 그럼 내부를 한번 또 비교하면 뭐가 더 좋았나요? 우리 정연 리포터. 전 내부는 렉서스. 아, 그래요. 그럼 네. 당연히 김경 기자는 링컨? 아니요, 저도 NX입니다. 아, 여기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살짝 비켜나갔습니다. 링컨 MKC가 사실 그 실내 디자이너가 한국 분이라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강소영 씨가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이 나름대로 그 반응이 좀 어땠나요? 이 세계적으로. 일단 그 최근에 MKC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MKC 라인업, 그 링컨 라인업에 대한 디자인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링컨 디자인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예전에 한국 GM에 있던 맥스 울프라는 디자이너인데요. 아, 그 친구가 가갖고 이제 디자인 틀을 잡아놨고 그 친구는 지금 그만뒀지만 이제 그 틀을 바탕으로 계속 조금씩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잘생긴 차에 대한 반응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핸섬하다, 아, 잘생겼다. 그냥 느낌으로 딱 보면 그렇습니다. 잘생겼다. 예, 아, 예. 괜찮네.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철학이 조금 남다르잖아요. 지금 굉장히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도발이다. 네네, 그 사장인 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특명을 내려서 그만두려는 사람, 퇴직하려는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아하. 후쿠이치 도코라는 디자이너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100명이 그럭저럭 만족할 디자인보다는 한 명이라도 열광할 디자인을 하겠다. 지금까지 도요타 렉서스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파만파 효과를 이루는군요. 네네. 자, 두 차의 차이점. 정연 리포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렉서스 L이잖아요. 네네. L자. L자 네. 모양의 그런 그 부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헤드램프에도 L자로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네. V자 같이 딱 그어져 있고 음흠. L자를 형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디자인에. 굉장히 좀 네. 사이버틱하게 이제 디자인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느껴졌고 링컨은 사실 좀 그래도 렉서스에 비해서는 좀 디자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었던 게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뭐 두 분이 접해놓고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눌 수준이 됐어요. 자, 링컨 MKC 대 렉서스 NX300H. 이거는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이 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끌었다는 것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정연 리포터. 링컨 같은 경우는 그 딱 들어갔을 때 가운데 있었던 그 해골바가지 모양의 무슨 원효 대사가 타셨습니까? 예, 원효대사가 타는 것 같이 그 해골바가지 문양의 그런 가운데 그걸 뭐라고 하죠? 센터페시아. 네, 센터페시아 이제 송풍구나 이런 계기판 스위치 배치 모양을 보고 그날 마침 비가 내렸는데 그 노래를 막 하면서 아침 네.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네. 교회 갔더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지렁 세 세 마리가 마리. 기어가더래. 아이고 무서워. 그 해골바가지 거기 해골바가지. 안에 있더라고요. 차 안에. 일체유심조입니다.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리고 뭐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자 모양이 계속 형상화되어 있는 게 계속 보였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네. 우리 김기경 기자는요? 그 두 차가 그 프리미엄 소형 SUV라는 장르는 같지만요. 지향하는 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링컨 같은 경우는 MKC는 자녀를 독립시킨 베이비 부머 세대를 겨냥을 했고요. 50대 정도 됩니다. 그 렉서스 NX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젊은 세대를 노리는 차예요. 그래서 장르만 겹칠 뿐이지 두 차에 노리는 뭐 그 겨누는 지점이나 성향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소형 SUV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데 두 채의 특별함 뭡니까? 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가장 유행하는 기술을 담았는데요. 각 네. 브랜드에 잘하는 거 담았어요. 그래서 네. 링컨은 요즘 엔진 줄여가는 다운사이징 엔진을 얹었고요. 2.0 가솔린 터보 엔진. 네. 렉서스는 역시 장기죠.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더하기 엔진. 요 두 가지로 성격이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나는 하이브리드고 네. 하나는 일반 내연기관 엔진 터보 엔진인데 네. 이게 저 두 차가 비교가 되겠느냐? 네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네. 사실 가격 차이도 좀 나기는 하는데요.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SUV고 두 브랜드가 최초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저는 서로 비교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함이 묻어나는 링컨 MKC 대 렉서스 NS300H 성능은 어떨지 궁금한데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최고 출력부터 비교 들어갑니다. 2.0리터 에코부스트 4기통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한 링컨 MKC의 최고 출력은 243마력,
2.5리터 애킨슨 사이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렉서스 NX300H의 최고 출력은 152마력, 시스템 최고 출력은 최대 199마력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엔 최대 토크 부문 비교입니다. 링컨 MKC의 최대 토크는 37.3kgm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렉서스 NX300H 최대 토크는 21kgm로 전 영역에서 풍부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배틀. 링컨 MKC의 북한 연비는 리터당 9km로 고속도로에서는 11km까지 나옵니다. 렉서스 NX300H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6km인데요. 전기를 주로 쓰는 도심에서는 리터당 13km까지 나오지만 연료를 쓰는 고속도로에서는 12.2km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프리미엄 수입 소형 SUV 비교. 하나는 가솔린, 하나는 하이브리드만큼 차이가 꽤 큰데 일단은 뭐 시승 느낌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리현 리포터. 어느 차부터 타볼까요? 네, 먼저 링컨 MKC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링컨 MKC 시동 스타트!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이 차례차례 불이 들어와요. 오. 먼저 숫자가 먼저 불이 들어와 있다가 아, 이 바늘이요? 다 전자식으로 돼 있어요. 디지털입니다. 그냥. 이야.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조용하네요. 네네. 얘는 2000cc 4기통 터보를 달아갖고 힘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4륜구동이고요.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네. R 버튼을 누르고 이게 버튼이 좀 불편할 것 같네요. 보이세요? 이 계기판 안쪽에 보게 되면은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차가 가운데에 서 있고요. 그 위아래로 그래프가 오르내려요. 앞에 바퀴 뒤에 바퀴 거의 반반 돼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가속을 쭉 하면은 동시에 늘어나는데 앞쪽으로 힘이 더 가 있죠. 지금 현재 앞발 뒷발 중에 어디에 더 힘을 주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다륜 구동이다. 그걸 과시하는 거죠. 다시 하고 싶었네요, 보니까. 그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네, 정말. 아주 두꺼운 패드를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느낌을 주네요. 오른쪽 이제 화면을 보면은 좌우로 녹색 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차선을 얘가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밟게 되면 경고 표시가 뜨네요. 네, 운전대가 떨어요. 빨리 다시 들어가라고. 일로 이렇게 틀어요. 이야. 제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밟으면 아, 핸들이 움직이네요. 네,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 좀 굉장히 거슬리는데요? 아, 이것도 거슬리고 색깔 바뀌는 것도 되게 거슬리고 끌 수 있습니다. 끌 수가 있군요. 휴. 와, 진짜 부드럽다. 우와. 근데 진짜 승차감 정말 좋네요. 편하죠. 네, 너무- 의자도 푹신하고. 얼마예요, 이 차는? 좀 비싸요. 4,960만 원부터 5,300만 원까지요. 아, 이거 핸들의 그립감이라고 하나요? 부들부들하네요, 이게. 조금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크게 흔들리네요. 네. 근데 기자님이 약간 되게 무서우셨나봐요. 전 예상 못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느껴봐야지. 더 흔들어 보세요. 얘는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지금도 계속 흔들고 계신데 제가 일단 흔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 흔드는 법이 있어요. 예, 항상 일정하게 틀게 되면 네, 이렇게 갔다가 들어갔다가 또 딱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드르륵 소리 났죠. 오, 방금. 차가 미끄러질 것 같을 때 4개의 바퀴의 브레이크를 따로따로 작동을 시켜요. 더 안전하고 내 실수를 감싸주고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해주고.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일단 우리가 링컨 MKC 시원하게 달려봤어요. 정현 리포터 정말 시원하게 달리던데요. 네. 네? 뭐 급차선 뭐 변경은 기본이고 뭐 시승 방법까지 이제 김기범 기자를 가르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경지가. 그 S컵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김기봉 기자님이 이렇게 시승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달렸다가 섰다가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되는 것을 전 처음 느껴봤거든요. 네. 사실 우리 김기범 기자 같은 경우는 시승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시승기 쓰는 게 직업이고 그렇습니다. 시승기 쓰다 보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왜냐하면 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한계로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뭐 차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거나 성능이 특출날 경우에는 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자동차에서 새로움을 찾아야 되는 늘 과제가 있는데 네네. 이 MKC는 뭐 어떤 것이 좀 새롭던가요? MKC는 그 최초로 시도한 소형 SUV답게 사실 링컨의 가장 큰 고민은 브랜드가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소비자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깃들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드럽지만 예전 같은 물침대는 아니고 아하. 그렇다고 또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요. 아주 젊은 세대를 겨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적이지도 않고 아주 네. 유럽적이지도 않고 새로운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는 모델이죠. 그렇죠. 네. 자, 미국 사람의 푹신푹신함 선호도, 네. 유럽 사람의 단단함 선호도. 네네. 자, 이제 두 개 복합 선호도. 네네. 이거 만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링컨 MKC 엔진은 뭡니까? 엔진은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디젤 엔진 계획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가솔린 그래요? 쪽으로 쭉 밀 거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배기량은 굉장히 작은 쪽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아직 북미나 중동과 아시아 일부를 빼면은 다른 시장으로 수출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요에 걔네가 겨냥한 시장에 맞춰서는 딱 맞는 엔진을 얹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의연 리포터는 너무 많은 기능이 담긴 게 오히려 불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 뭐 달아달라고 한 지는 언제고 달아줬더니 뭐 불편하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실 뭐 차선 감지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사실 차선을 이게 밟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사실 소리가 나버리면 굉장히 저는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안 밟으면 되죠. 이제 그날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차선이 잘 안 보였어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되기는 네. 되지만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밟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야, 눈 땡그랗게 뜨시니까 무섭네요. 불빛이 레이저가 들어와요. 사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기능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더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렉서스 NS300H 우리가 달려볼 차례예요. 이번에는 렉서스 NX300H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NX300H 시동 스타트. 한번 일단 달려보도록 하죠. 이제 시동 버튼에 해당되는 게 이제 파워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하다면 지금 이제 시동 걸렸거든요, 엔진이. 그러니까 그냥 얘 자체에 있는 배터리 전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버튼 누르는 거랑 엔진 깨어나는 거랑 별개인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면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뭐가 편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름 좀 적게 든다? 보통은 연비를 생각하게 되는데 같은 배기량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자, 저희가 시동을 걸었는데 일단 달려봐야겠네요. 네네. 한번 달려보시죠. 달려보겠습니다. 오, 네. 오, 우와. 보이시죠? 지금 여기 나오는데 하이브리드카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 떴어요. 차 바퀴가 4개가 있고 앞에 엔진이 있고 그 사이에 모터가 하나 있고 뒷바퀴 사이에 모터가 하나 또 있고 맨 뒤에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화살표가 엔진에서 시작해서 맨 뒤에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죠. 그 말은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엔진으로 돌려갖고 배터리 밥을 먹이는 중이에요, 지금. 이번엔 모터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 있는 전기로 달릴 수 있으니까 엔진 깨우지 않고 모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지금은 전기차 상태인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다. 이게 네. 바로 하이브리드의 차에. 네, 하이브리드 차만 할 수 있는 묘기죠. 이렇게 조용하게 달릴 수는 없죠, 가솔린 차가. 이건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어떻게 골목길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지가 뒤에 차가 온지 몰라. 자, 이제 속도를 올려볼게요. 엔진이 언제 들어오나 보세요. 빨간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하죠, 엔진에서. 네. 이제 엔진이 켜진 거예요. 지금은 배터리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너 힘들어? 내가 갈게. 너 힘들어? 내가 갈게. 급가속 때 야, 같이 가자. 둘 다 같이 뛰어들고. 굉장히 정교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고요. 그 사이를 사실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운전자는 의식하기 어려워요. 일단 엔진이 가동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음이 조금은 더 그렇죠. 커졌어요. 그럼 이런 차들의 수명은 아무래도 일반 차보다는 훨씬 높은가요? 길죠. 네, 왜냐하면 엔진이 중간중간 쉬는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는 주기도 훨씬 길어요. 일반 차보다. 일단 달릴 때 느낌은 링컨 차가 조금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한데. 바닥에서 올라온 소리는 링컨이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승차감은
링컨보단 얘가 조금 좀 오돌토돌한 느낌이 더 올라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링컨은 그런 걸 이렇게 꿀떡꿀떡 잘 삼켰었는데. 한번 쭉 밟아 주시죠. 그럴까요? 예. 오! 우와. 토요타 같은 경우에 90년대부터 양산을 해서 계속 진화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에 관한 노하우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차는 5,680만 원부터 6,380만 원까지 엣지가 있죠. 제가 지금 에코를 두고 드라이빙을 하는데 네. 잘 나가요. 사실은 전기 모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밟는 즉시 100%의 힘을 내기 때문에 그대로 밟는 그대로 힘이 쫙 나가네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렉서스 NS300H 달려봤는데 정연 리포터 하이브리드 차 처음 타봤습니까? 처음은 아닌데요. 네.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처음에 전기로 갈 때 되게 조용하죠. 네, 정말 조용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정교하구나 소리가. 예, 근데 달릴 때는 좀 시끄럽죠. 조금. 처음에 너무 조용해서 예.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심리전인 거예요. 약간 그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우리 김경 기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맞잖아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아주 오랫동안 갈고 닦았는데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제동할 때 그 어색한 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모터 회전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꾹 눌러놔가지고 굳이 하이브리드인지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운전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하이브리드 엔진 네. 대체 어떤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김경 기자가 전문가시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데 네. 하이브리드가 이제 혼혈 또는 잡종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네. 생물학에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에서는 일반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 이런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동력원을 조합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렉서스 NX300H 같은 경우는 2.5리터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힘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나갑니다. 장단점도 있죠. 우리 정연 리포터가 타봤을 때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모니터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모니터를 봤을 때는 이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도와주면서 차가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느꼈는데 사실 딱히 이렇게 모니터를 보지 않고 그냥 달릴 때는 이게 뭐 하이브리드인지 그냥 일반 차인지 사실 모르니까. 네, 사실 네. 근데 사실 그 하이브리드와 또 일반 내연기관의 차이, 뭐 소음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 혜택도 있죠. 하이브리드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NX300H가 해당이 됩니까? 저공해차 3종 저공해차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원되는 최대 310만 원의 세제 지원은 해당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리터당 일정 기준 이상의 연료 효율을 맞추지 못했군요. 네. 이거 시험 문제 같은데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했죠. 돌발 질문. 네, 제가 제일 걱정하던 거 지금 나왔네요. 어떤 질문 네. 나올지 모릅니다. 항상 네. 긴장하셔야 돼요. 네, 긴장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건 정말 아쉽다. 이런 부분 하나씩 꼽으세요. 먼저 김 기자. 링컨 MKC는 아무래도 뭐 디젤 엔진이 없다는 거 국내 시장에서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트렌드인데 그게 없다는 게 약점인 것 같고요. 렉서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뚜렷하게 나뉘는 디자인 이게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링컨 MKC는 엔진의 선택폭을 늘려줬으면 좋겠고 네. 렉서스 300H는 디자인 호불호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다. 이게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우리 정연 리포터는. 링컨은 내부 공간이 좀 디자인이 좀 제게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요. 렉서스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버틱해서 좀 그래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선택사항에 좀 해당이 되지 않겠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링컨 MKC는 인테리어 정리 좀 하고 렉서스 NX300H는 사이보그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그렇죠.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두 분 마음대로 주관적이라는 것 알려드리고요. 드디어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링컨 MKC의 점수 공개합니다. 김경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85점 주겠습니다. 85점. 라디오 레이싱걸 정래원 리포터 링컨 MKC 몇 점? 91점이요. 91점. 자, 그렇다면 이번에 렉서스 NS300H 몇 점? 김경 기자. 90점입니다. 90점. 렉서스 NS300H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래원 리포터. 93점이요. 93점.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176대 183점. NX300H가 이겼네요. 네, 아이고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상당히 그 NX300H가 높은 점수차로 이겼어요. 9점 차로 이겼거든요. 그 김 기자님께서 차이를 좀 많이 두셨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더 젊고 세련된 감각이 네. 신선했고요. 네. 그다음에 솔직히 제 그 취향에는 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카데카 시승기는 어디까지나 내 마음대로 점수입니다. 자동차는 자기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취향에 따라서 평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 카데카 시승기를 청취자분께서 들으시면 뭐 쟤네들 왜 그래?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실 걸로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오늘도 팀명 크게 한번 외치셔야죠. 자, 외치세요. 이게 되게 긴데요, 이거. 아니, 자, 이거 저희가 그냥 앞에 달달달달 달려. 달달아 달달 자, 달려라. 시작. 달달달달. 아니 이거 좀 맞춰요. 저희 10년인데 자, 그래도. 그럼 그러니까. 맞춰 보시죠. 네 번 달달달달. 예, 자, 시작. 달달달달 달려라 삼촌 달쌈팀 화이팅!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